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부터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시즌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1, 2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시즌 3냐? 그동안 만든 영상을 그냥 제 나름대로 재생 목록을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영상은 그냥 시즌 3입니다. 재생 목록상. 자, 시즌 3부터는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고, 차종별, 가격별 다시 리마인드를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은 약간 특별 방송입니다. 특별 방송인데, 자,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여기 뭐 어차피 댓글 단 거 자체가 다 공개된 거니까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재훈신입니다. 아마 이름이 신재훈인 것 같고요. 저랑 이름도 비슷하신데 뭐라고 댓글 다셨냐면, 닥신님이 올린 중고차 잘 고르기 컨텐츠 보고 엔카 지원했는데 엔카를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서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면접입니다. 엔카가 이것만큼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닥신님? 취준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 닥신TV 하면 또 의리잖아요. 우리 구독자분이 이렇게 절실하게 취직하고 싶으면서 닥신TV를 찾아와서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의리를 버릴 수가 없죠. 이 신재훈님의 뭐 당락이야 엔카에서 잘 결정할 일이지만 수능 볼 때도 응원을 하잖아요. 닥신TV는 신재훈님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신재훈님의 응원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엔카가 이것만큼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엔카는 중고차 사이트에서 뭐 사실상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항상 영원한 1등은 없어요. 엔카는 1등일 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게다가 이분이 또 잘한 게 뭐냐 하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의 대상자를 잘 선택했죠. 저한테 찾아왔잖아요. 제가 바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엔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중고차 전문가잖아요. 그래도 엔카 하면 닥신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를 잘했어요. 굉장히 절박함이 느껴지고 정말 좋은 질문을 했고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진짜 고급 정보인데 우리 구독자 신재훈님께서 이렇게 엔카에 취직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엔카 중고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고급 정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가 고쳐져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언급하고 싶은 건 2개고요. 나머지는 좀 자잘한 건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할 건데요. 이 판매자가 있는데 이 판매자는 회원 가입일이 2020년 5월 17일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2020년도 6월 7일인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디고요.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10대입니다. 판매 완료된 차량은 한 대도 없고요. 자, 이분이 판매 중인 차량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아반떼 MD GDI 프리미어고요.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닥신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잖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는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ATP를 쓰지 않죠. 닥신TV 구독자분들은 중고차 절대 사지 말라고 막 온라인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오프라인 가서 이런 차 구입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댓글 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신차 사야 된다, 절대로 중고차 사면 안 된다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뭐 솔직히 감사한 분들이고 본인이 혹은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자, 얘기가 샜는데 이 차량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 차주가 여성 운전자 분이었으며 출퇴근 어린이집 하원용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찾기 힘든 흰색 차량, 비흡연 차량입니다. 요 차량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 요거 보겠습니다. 요것도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이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닥신TV 구독자분들은 머리가 달려있다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가겠죠. 근데 그냥 오프라인 가서 이런 매물 낚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실제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 같은 스멜이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자, 이 차량도 설명을 보시면 전 차주가 여성 운전자 분이었으며
출퇴근 및 어린이집 하원용으로 운행하였습니다. 비흡연 운행 차량이며 내외관 깔끔하게 운행하였습니다. 이 차량도 우연스럽게도 여성 운전자고 출퇴근 및 어린이집 하원용으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차량은 K5 LPI 럭셔리고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설명을 보면 전 차주가 여성 운전자 분이었으며 출퇴근 어린이집 하원용으로 운행하였습니다. 찾기 힘든 흰색 차량 비흡연 차량입니다. 우연스럽게 세 대가 다 여성 운전자고 출퇴근 및 어린이집 하원용으로 운행한 차량이며 비흡연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머리가 달려 있다면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뭐 이 얘기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원래부터 저는 이런 멘트를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멘트 보면서 막 신뢰가 간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나요? 가끔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외판 문제였고 뼈다구 문제 없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 딜러의 성향을 보자고 했죠. 판매하는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면 그 딜러의 성향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딜러는 이미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을 노출하지 않은 거에서 이미 끝났지만, 굳이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봐도 뭔가 닥신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량을 구입할 때 전 차주에 관련된 이런 히스토리 있잖아요. 전 차주가 뭐 어떤 직군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고 최소한 흡연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적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엔카에서 좀 보증해주는 시스템을 갖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차주의 차량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전 차주에 관련된 히스토리죠. 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순 없지만 뭐 3, 40대 남성이고 이건 비흡연 차량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던 차량인지 매도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와 관련된 좀 정보를 달라고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딜러가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매도자에게 충분히 신뢰관계가 쌓였으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정말 그 딜러랑 신뢰가 잘 쌓였고 좋은 거래였다면 그래 뭐 그런 정보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연락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엔카에서 이렇게 외판 뼈다구 진단하듯이 이렇게 인증되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 전차주의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를 좀 인증을 해주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외판 뼈다구죠, 사실은. 그리고 보험 이력, 하이스토리, 거기까지가 중요하고 명의명령, 거기까지가 중요한데, 근데 전차주의 히스토리가 사실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차주의 히스토리가 궁금한데 항상 전차주의 히스토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단지 그냥 딜러의 말만 믿는 건데 항상 이런 내용은 사실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카가 지금 1인자잖아요. 1인자니까 할 수 있습니다. 2인자나 3인자, 4인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1인자일 때 이런 거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엔카 보는 이 재미가 생기겠죠. 지금 닥신TV 때문에 엔카를 단지 취미생활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핸드폰에 엔카 앱을 깔고 할 일 없을 때 엔카에서 중고차 매물 보면서 좋은 중고차 고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차주의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 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사도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요, 동의서를 받을 때 가끔 일방적으로 환자한테 득이 되지 않는 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체 유래물 동의서 이런 건데, 환자가 수술을 하고 어떤 암 조직을 떼내면 그 조직을 갖고 병리과에 가서 현미경을 보고 병리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조직을 폐기할 거 아니에요. 폐기하는 그 조직을 인체 유래물 뭐 제공 동의서 이래 갖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좀 달라고 이런 동의서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다 구해요. 어느 병원 가도. 근데 그런 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득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암덩이 떼서 그거 병리과에서 판독한 다음에 폐기될 거를 내가 왜 남들 좋으라고 그거를 왜 연구 목적으로 제공해야 되냐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제공한다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니까 동의서를 양해를 잘 구하면서 받습니다. 뭐 환자분들은 개인정보는 다 지워질 거고 환자분들한테 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 양해를 구하지만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다 해줘요. 사실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차주의 히스토리, 카 히스토리 뿐만이 아니고 전 차주의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엔카에서 외판 뼈다구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같이 좀 넣어준다면 훨씬 더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더 많이 갈 것 같고, 사람들이 이 엔카를 재미 삼아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이 차는 어떤 사람이 뭐 하는 목적으로 타던 차지? 라는 걸로 보는 게 재밌잖아요. 사실 재밌습니다. 그런 게. 그게 한 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중고차 판매 딜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딜러분들의 관심 딜러를 등록할 수 있는 거, 혹은 좋은 딜러의 뭐 후기,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 요런 거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저도 이게 차량을 보다 보면 이 딜러분은 진짜 믿을 만한 딜러분이고 이 딜러분에게 거래하면 정말 안전하겠다. 그냥 절차적인 게 완벽하겠다. 물론 차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뭐 그거는 운의 영역이 있지만 중고차니까 정말 믿을 만한 딜러분이다. 요런 생각이 드는 딜러분이 있는데 그 딜러분을 내가 계속 알고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연락처를 캡처해놓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저는 보통 편법으로 그 딜러의 판매 중인 차량을 관심 차량을 등록해놓는데 좀 안 팔릴 것 같은 차량을 한 두세 대 등록을 해놔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게 되는데 믿을 만한 딜러, 좋은 딜러는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좋은 평가,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딜러분은 좀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최소한 좋은 딜러는 이렇게 좋아요 정도는 표시해서 그 좋아요를 많이 받는 딜러가 누구냐, 요런 거는 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제가 솔직히 여기서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괴롭거든요.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성내역에 살았어요. 그게 지금 잠실나루역인가 그런데 한정거장 건너가면 강변역이 있었고 테크노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뭐 으라차차라고 써 있었는데 알만한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테크노마트 갈 때는 정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사람 꽉 차 있었고 위층에 식당가에 사람 꽉 차 있었습니다. 매장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거의 그냥 망했잖아요. 망하는 거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있으면 사필 규정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되게 무서운 시장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시장인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어요. 상사에서 전문 딜러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하지 않게끔. 자, 그래서 성능 기록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고 카 히스토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고차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시장에 이제 닥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보고 우리 확률 게임 하면 생각보다 괜찮다. 개꿀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하면서 중고차 딜러분들 입장에서는 닥신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되게 좋아해야 되죠. 왜냐면 저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이게 계속 가려면 계속 시스템을 건전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옥션 같은 거 보면 제3자 거래 방식이잖아요. 내가 판매자한테 직접 입금을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입금을 하고 물건을 받고 OK를 눌러야 돈이 전송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비판을 좀 받긴 하지만 음식을 먹고 그 후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피드백이 오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 피드백에 의해서 소비자도 정말 좋고 판매자도 내가 정말 방구석에서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중고나라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중고나라가 지금 당근마켓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자, 엔카가 지금 1등이지만 언젠가는 K카가 뒤집을 수 있어요. K카도 제가 볼 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엔카를 키든 이유는 단지 엔카에 매물이 많고 엔카가 익숙하기 때문이지 엔카가 더 이상 특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카에서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야 돼요. 전 차주의 히스토리에 대한 공증 시스템, 좋은 판매자를 관심 딜러 등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관심 딜러 등록이 많이 된 사람을 순서대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엔카를
취미로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엔카 앱 접속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사사운 것들인데 렌트 이력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체크박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인 소유 차량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좀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요런 체크박스가 있으면 사실 판매하는 분 입장에선 좀 사실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이런 체크박스가 생김으로써 사실은 가격이 다시 재정비되면 됩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은 가격이 조금 더 싸지고 렌트 이력이 없는 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면 되고 1인 소유 차량은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면 되고 1인 소유가 아닌 차량은 명의 변경이 많은 차량은 실제로 명의 변경의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이 있는 거죠. 그 왜곡을 고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괴로울 수 있지만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가격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시장이 커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건요, 사고차를 샀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사고차를 싸게 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고차를 비싸게 주고 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차를 비싸게 주고 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사고차를 싸게 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값 주고 사면 기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사고 유무, 완전 무사고인지 무사고인지 유사고 차량인지 구분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K카이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사고, 단순 교환, 단순 사고, 뭐 저도 지금 이 표현이 좀 애매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런 식의 체크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N카이는 없죠. 엔카는 1인자니까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셔야 되고, 명의 변경에 대해서도 1인 소유인지 1인 소유가 아닌지 그런 것도 하시면 좋고, 렌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원히 살아남는 방법이고 영원히 1인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 제 코드 석자고 제 인생도 막장이지만 제가 또 뭐 중고차 전문가로서 엔카의 어떤 조언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서를 썼는데 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떨어뜨리면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리면 네가 손해다, 나는 아쉬울 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리면 여러분을 떨어뜨린 곳을 아쉽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란 듯이 성공하면 돼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성공하시면 됩니다. 아쉬울 게 없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떨어졌다고 저는 실망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더 잘 돼야겠다는 오기를 갖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치과의사 형님이 나왔었죠.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갔던 그 형님이 포항공대 전자공학부 출신인데, 그 형님은 저희 과학고 동문 선배 중에서도 완전 그냥 초브레인입니다. 완전 브레인인데 그 형님이 뭐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가준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약간 댓글에서 좀 너무 좀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패기를 갖고 지원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갖고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뭐 이해가 안 가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자신감, 패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용기도 없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부처만 주세요라고 지원하는 게 뭐 바람직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재훈 님도 엔카에 지원을 하고 안 되면 뭐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이런 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떨어지면 또 다음 기회가 있고, 사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서 뭐 잘 되는 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닥신TV는 이 신재훈 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급 정보를 제가 또 엔카에다가 뿌렸습니다. 제가 뭐 엔카 잘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지만 고급 정보 뿌렸습니다. 엔카는 1등일 때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중고나라도 망했고 싸이월드도 망했고 프리첼도 망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1등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